김충남의 순교자 주기철 목사 생애 2장 오산학교 시대 챕터 1 춘원 선생과 더불어 기복은 1913년 9월 오산학교에 오기 직전에 이름을 기철이라 고쳤다. 오산학교에 온 기철과 기용은 잠시 동안은 어리둥절했다. 둘은 기숙사에서 같이 기거를 하게 되었다. 제실같이 지은 집이 중학교 교실로 되어 있었다. 그 제실같이 된 집의 동과 서에 각각 두 줄로 기숙사 건물이 있었다. 안쪽의 건물은 경희제에 딸린 건물이고 그 밖에 한 줄씩 지은 건물은 남강 선생이 이 학교를 설립할 때 지은 것이었다. 기숙사에서 나와 층계를 내려가면 운동장이 있었다. 운동장 앞에는 포플러가 줄지어 있고 그 앞에는 시냇물이 흘렀다. 뒤로는 황성산이 솟아있고 동편에는 사인산, 서편에는 제석산이 버티고 있었다. 얼마 안 되는 곳에 경의선 철길이 있어서 기적 소리가 들렸다. 바로 학교 앞은 냇물을 건너서 논뜰인데 이것이 오산학교의 소유지로 여기다가 물을 끌어넣어서 겨울이 되면 스케이트장을 만들기도 했다. 기철은 같은 방 아이들과 함께 새벽에 일어나서 냇가에 나가 세수를 했다. 제석산 꼭대기에도 아직 햇볕은 걸려있지 않고 동쪽 사인산 위가 장밋빛으로 물들고 있을 뿐이었다. 기철은 먼 옛날 고구려를 생각해 보기도 했다. 억센 평안도 사투리도 귀에 설었다. 탁원에 나온 외로움을 자아내게 했다. 좀 있으니까 박우병 선생이 나타났다. 티벨 하반 주먹 같은 칠강 위에서 만천하를 호령하던 용장한 그들, 머리에 선 지식 새암 촨촨 속것만, 익은 근육 날쌘 골격 더욱 용장타. 운동가를 부르면서 박우병 선생을 선두로 산을 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기철은 이때 16세의 소년이 되어 있었다. 백두산의 상상봉에 깃발이 날고 두만강의 두 언덕에 정기 씩씩 타. 10년 같은 날랜 칼이 번쩍이는데 근화강산 삼천리에 자유종 운해. 산 중턱집만 올라와도 오산학교 전경이 손바닥같이 내려다 보이는 것이었다. 남쪽으로 남산과 남서쪽으로 천주산이란 산이 솟아 있었다. 산길에는 아직도 풀잎의 축축이 이슬이 맺혀 있었다. 학생들은 산 위에서 사인산에서 솟아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았다. 학교에서 7분이나 8분 걸리면 남강 선생이 사는 용동까지 갈 수 있었는데 여기 오산학교의 설립자 남강 이승훈 선생의 집과 그의 형과 여수 이 씨의 문중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남강 선생은 무관학교 사건과 백오인 사건으로 10년 징역 언도를 받고 대구 감옥에서 복역하다가 경성 감옥으로 이감되었다. 그는 옥중에서 신약성서를 100번이나 읽었다고 한다. 그러한 관계로 그때 남강은 용동마을에는 없었다. 등에는 땀이 나고 이산저산의 단풍을 비치는 고운 아침 해가 눈부시게 방글방글 웃기 시작할 때는 학생들이 기숙사로 들어와서 아침 식사를 하였다. 오산학교 1910년 남강이 한석진 목사의 인도로 기독교를 믿기 작정한 후부터 교육 주지를 기독교 정신으로 고쳤다. 기철은 여기서 자기를 이 학교로 데리고 온 이광수 선생이 이 학교의 교장 대리로 영어와 문학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직도 23밖에 안 되는 청년이었다. 이광수 선생은 얼굴이 반반한데 우뚝한 코, 넓은 이마에 총명한 눈이 반짝거리고 있었다. 그는 학생들에게 열렬한 사랑을 받고 있었다. 늘 책을 읽고 있었다. 뒷매의 솔빛은 항상 푸르러 비에나 눈에나 변함없이 이는 우리 정신 우리 학교로다. 사랑하는 학교 오산학교. 이러한 창립 당시 여준 선생이 지은 교과도 있었지만 이광수 선생은 많은 노래를 지었다. 그는 여준 선생이 지은 교과를 시원찮게 생각했던지 자기가 다시 교과와 여러 가지 창가를 지었다. 내 눈이 밝구나 엑스빛 같다. 하늘을 꿰뚫고 땅을 들추어 온갖 진리를 캐고 말련다.
네가 참 다섯 매의 아이로구나. 기철은 신기한 것이 많고 가슴이 벅차기만 했다. 이 학교의 3회 졸업생이라는 서춘 선생에게 수학을 배웠다. 또 물리, 화학 공부를 했다. 영어를 배우면서 눈동자가 하늘빛같이 푸른 선교사들을 만나곤 했다. 학생들은 학교 공부가 끝나고 나면 기숙사에서 제가끔 독서를 하기도 하고 운동장에서 운동 경기에 열중하기도 했다. 기철은 곧 품행이 단정하고 신앙심도 돈독하고 공부도 잘했기 때문에 실장이 되어 주기철방이라는 것을 갖고 거기 동창 학우들과 같이 있게 되었다. 같은 반에는 나중에 미국에 건너가 농장을 한 김주항이 있고 고려대학교 건물을 설계한 건축가 박동진이 있고 남강의 둘째 아들 이태코가 있었고 한반 위에 외과의사 백인재가 있었다. 사회 졸업생에는 나중에 유명한 시인이 된 김억이 있었다. 그리고 선배들 가운데는 벌써 유명인사가 된 분들도 많았다. 평안도의 겨울은 빠르게 온다. 이산 저산엔 불이 붙은 것 같이 아름다운 단풍도 한가하게 감상하고 있을 사이가 없다. 삭풍 한설 거슬리고 달려나감은 북빙루에 우리 길을 세우렵니다. 이러한 씩씩한 운동가의 구절처럼 씩씩한 오산의 건아들은 산조라고 하여 번복하고는 산과 골짜기에 복병하여 전투 연습을 시키기도 했다. 기철은 상급생들에게 여준 선생 얘기와 설립자 남강 선생 얘기를 귀가 아프도록 들었다. 아침에는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고 설교를 했는데 모두가 잊지 않고 감옥에서 복역 중인 남강 선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호가 있도록 기도를 올리는 것이었다. 대개가 출애굽기를 읽었다. 거기서 자기의 설교를 구상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현재 일본인들의 압제로 노예 상태로 놓여 있으니 해방자가 나와서 우리의 주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한 까닭이었다. 그리고는 남강 선생이 수감되어 있는데 마치 그것은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아올 때와 같다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었다. 이 학교에 기독교를 제일 먼저 가져와서 가르친 것은 유영모 선생이다. 유 선생의 성경 강의 중에서 산상보훈이 특히 인기가 있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는 것도 잘 가르쳤다. 기철은 구한국 시대의 군인인 박우병 선생의 인솔하에 맨발로 눈 위를 뛰어다녔다. 평소에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딴 학생들과 같이 이러한 훈련도 견뎌낼 수 있는 게 자랑스러웠다. 맨발로 눈 위를 뛰어다니고 나면 전신이 후끈해졌다. 박희선 선생은 한땐 한문 선생으로 교장 대리를 보다가 이광수 선생에게로 넘겨주었다. 이광수 선생은 장가를 들어 용동에다 방을 얻어가지고 살고 있었다. 겨울방학이 되었다. 기철은 오산학교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남강 선생과 박우병 선생 그리고 여러분을 마음으로 존경하기 시작했다. 학교를 사지로 설립한 남강 선생은 눈 오는 날 아침이면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쓴다는 것이었다. 학교에는 소사가 없었다. 모든 학생과 선생이 소사였다. 남강 선생은 가난한 선비의 아들로 태어났다. 생후 8달 만에 어머니를 여의고 10살 때에는 아버지마저 여의고 고아가 되었다. 10살이 될 때까지는 과거를 하여 집 앞에 솥대나무를 세우겠다고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는 임박천네 집에 방사환으로 갔다는 이야기에 감명 깊었다. 기철은 중학교 교실로 되는 승천제벽에 서도의 선비들 중에 초시에 합격한 진사급 사람들의 이름자가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기철은 평안도 사람들도 자기네 집안 같은 아전 출신이란 이유로 출세를 못하고 서민으로 눌려 지내온 역사를 잠시 생각하면서 이제 그러한 시대가 지났다고는 생각되었지만 남강 선생의 얘기처럼 우리 민족 전체가 종살이를 하게 되었으니 기가 막힌다고 생각했다. 2학기 말 시험 때부터 기철과 기용은 단연 같은 반에서 첫째와 둘째를 차지하게 되었다. 특히 수학 선생인 서춘 선생은 무척 기뻐했다. 수학을 주기철 군같이 잘하는 학생은 처음이요. 이렇게 서춘 선생의 칭찬을 듣곤 했다. 오산학교에서는 설립 초부터 선생들이 학생들에게 경어를 썼다.
기철은 기용보다도 교회에도 열심히 출석했다. 모든 면에서 거의 완벽에 가까우리만큼 남의 모범이 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성품으로 태어나기라도 한 것만 같았다. 크리스마스 때 기철은 성극에 출연했는데 주연을 맡아서 했다. 수신, 성경, 역사, 지리, 영어, 산술, 대수, 헌법, 대의, 물리, 천문학, 생물, 창가, 체조, 조련 등의 공부를 하는 동안 모든 학생들은 산보람을 느꼈다.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된다는 자부심이 생겨나는 것이었다. 청천강에서도 훨씬 더 북쪽에 있는 여기 오산학교 주변은 꽤 추웠다. 영하 20도를 더 내려가는 날씨가 계속되었다. 1914년 세계대전이 터지는 해였다. 아침에 기숙사 안에서 돌아가며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했는데 대개가 양계초의 은빙 실문집에서 읽은 새 지식이나 미국 독립사나 서국 입지전, 월남 망국사 같은 책에서 읽은 지식이 판을 치는 것이었다. 모두 비분관계하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다른 나라같이 독립하고 잘 살 수 있느냐 하는 민족주의적인 입장에 서는 것이었다. 모든 학생이 의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과학교육을 받아가지고 기계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견으로 일치하는 것이었다. 의병에 동원된 총 인원수는 6만 명이고 사상자의 수가 15,000명이나 되었다. 그런데 일본인 군경의 피살자의 수는 간신히 127명에 불과했던 것이다. 기철은 방학 때라 고향에 돌아갔다가 왔다.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눈에 덮여 있던 들에 눈이 없어지고 맨 땅과 산의 푸른 빛이 드러나면서 봄이라도 된 것 같이 날씨는 온화해졌다. 양반만 사람인 줄 아는 사회에서 평민의 사회로 모든 사람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온 기철은 새삼스레 여러 가지로 자기를 반성해 보았다. 기철은 방학 동안 웅천교회에 가서 오산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설교도 하고 기도도 했었다. 똑똑하고 조리 있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모두들 소년 목사라고 불렀다. 이해까지 웅천에는 군청이 있어서 웅천읍에는 원님이 와 있었는데 군청 소재지는 창원으로 옮겨가고 웅천은 면이 되었다. 챕터 2 고당 조만식 선생 1914년 가을에 이광수 선생이 이 학교를 떠나가고 옥중에 있는 남강의 간청으로 조만식 선생이 교장으로 부임하게 되었다. 꿈을 줬던 소년들은 모두 새롭게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 조만식 선생은 비를 맞으면서 학생들과 함께 체조도 하고 기숙사에서 학생들과 같이 자고 같이 먹으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학생들의 훈육을 담당하였다. 무릎에 겨우 닿는 짧은 수목 두루마기를 입고 머리를 박박 깎고 말총모를 쓰고 있었다. 한국의 간디란 별명도 이때 오산학교 학생 중에 누군가가 시작한 말이다. 고당 조만식 선생은 1913년에 명치대학 법과를 졸업하고 평양집에 계셨는데 옥중에서 남강 선생이 수차 권하기 때문에 한 학기만 있겠다고 온 것이 9년 동안이나 오산학교에 있게 되었다고 한다. 조만식 선생은 한 번도 학생들에게 강압적으로 무슨 일을 시키는 일이 없었다. 기철은 이광수 선생이 가고 나서 퍽 서운했지만 곧 조만식 선생과 친한 사이가 되었다. 어떤 면에서는 더 깊은 맛이 있는 분이었다. 이광수 선생보다는 연상인 32세의 청년이었다. 조만식 선생은 법제, 계제, 세계지리를 가르쳤는데 학생들에게 제일 인기 있었던 것은 세계지리였다. 세월이 가고 모든 것을 가라앉은 마음으로 살아볼 때 남강 선생은 애당초의 욕심으로는 이 오산학교 졸업생이 곧 조국재건의 중견인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헌법대의 법학 통론도 가르치곤 했다. 경서라도 많이 읽은 학생이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보통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들어오는 소년들에겐 너무나 어렵고 또 깊은 뜻을 전하기가 어렵다는 사실도 차츰 깨닫게 되었다. 점차 대학 과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그런 연유였다. 기철은 어느새 다시 나뭇잎이 지는 가을이 다가와서 학교 운동장 앞에 포플러 잎이 물들어서 떨어지더니
개울가에 소복소복 쌓이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다. 기복이란 이름으로 불리면서 집에 있을 무렵에 자기 자신을 머릿속에 그리워해보기도 했다. 성내리의 바닷가 포구로 오리길을 걸어서 포구에서 배를 타고 바닷길로 부산을 거쳐 기차로 기나긴 여행을 한 끝에 서울을 지나고 평양을 지나 여기 오산 땅에 온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는 것이었다. 기철은 박우병 선생을 통해서 한국의 군인 정신을 배웠다고 생각했다. 군대 해산을 할 때 자살한 박성환 소저가 자살할 때의 심정 같은 것도 생각해 보는 것이었다. 기철은 어릴 때에는 백락천의 장한가를 읽기도 했다. 문필 취미를 가져본 때도 있었다. 그러다가 약 1년 동안 이광수 선생에게 문학을 배웠다. 이 우주에는 무엇인가 가슴속에 호소해오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지는 나뭇잎을 보면서 용동마을 근처를 산책할 때가 있었다. 집의 구조는 남도의 집보다는 좀 큼직한 듯 했지만 가난하게 살고 있는 것은 별반 차이가 없었다. 저녁 때였다. 어디서 누가 부르는지 오산경시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절골에서 부르는지도 몰랐다. 제석산에는 제석사란 절이 있고 그 밑에 마을을 절골이라 했다. 사인산에 올려 솟은 아침 햇빛을 담뿍 받아 반공중에 솟아오른 듯 팔자 풀어 고이 지은 크나큰 저 집, 젊은 우리 자라나는 어미 학교라. 그러더니 1절에서 껑충 3절로 뛰어가지고는 구성지게 부르기 시작했다. 백두산서 자란 범은 백두호라고 범 중에 범으로 불리느니라. 우리들은 오산에서 자라났으니 어디를 가든지 오산이여라. 아, 우리 오산은 어미학교, 어미학교 오산은 이런 꽃이라. 홍안의 기력장한 200건하야 영원히 이 경계를 노래하여라. 노랫소리는 제석산을 울려서 장준바위가 춤이라도 출 듯했다. 기철은 이런 노랫소리를 들으며 이광수 선생이 고음역 다음 역까지 걸어 이곳을 떠날 때를 잠시 생각해 보았다. 기철은 인간의 진정과 진실이 통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슬픈 사실 하나를 발견했던 것이다. 이광수 선생은 성경 말씀을 배도한 중혼자이기는 하지만 열심히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한 부지런한 선생이었다. 우리는 이 일본 사람을 인격적으로 눌러서 이겨야만 하겠습니다. 남강 선생은 이러한 얘기도 했다. 옛날 이 땅은 고려 때의 익주 옛성이 있었던 자리이면서도 도의 청천강 이북 선비들의 본거지인 경희제가 있던 자리였다. 그러나 지금 이곳에는 합방과 함께 도산 안창호와 이 학교 창립 당시의 중심인물 여준 선생도 망명의 길을 떠나가고 없었다. 북간도나 해삼 위로 또는 시베리아로 북경이나 상해로 망명 가고 말았다. 특히 이 오산학교의 여준 선생은 간도에 있는 동흥 궁관학교로 갔다는 얘기를 들었다. 기철은 우리 한국의 망한 원인이 죄에 있었다고 느꼈다. 불신사회에서는 인간들이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의 무서운 면은 모른다.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를 달콤한 꿀사탕으로만 알고 있는 게 병폐라고 생각했다. 얼마 전에 기철은 은빙 실문집을 거의 독파했다. 보전지나 우승열패지리 같은 것을 읽고 기독교 윤리하고 다른 이질적인 한 면도 알게 되었다. 중국에도 애국자가 나타나서 민중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새 구호로서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기철은 여러 학생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태산같이 무게 있게 보이는 분이 조만식 선생이었다. 기도를 하고 저녁을 마친 학생들은 방에 들어누워서 책을 보기도 하고 밖에 나가서 달을 구경하는가 하면 단심강에 나가 앉아있는 학생도 있었다. 기철은 그쪽에 가보니 김주항이 거기서 세계대세를 얘기하고 있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일어서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까지는 누워서만 살았어. 명심보감을 읽어보면 온통 욕심을 버리고 잠자고 있으라는 자장가야. 서양 문명은 진보하고 발전하고 번영하는 정신이란 말이야. 옳소!
옳소. 박수를 친다. 기철은 바로 이 자리가 남강 선생이 학생들과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던 자리란 생각을 했다. 남강의 목소리를 흉내내어서 얘기를 하는 장난꾼도 있었다. 바르고 덕스럽고 힘있는 청년이 되십시오. 1880년대 이후 우리에게 큰 자취를 남긴 회가 셋이 있는데 그 첫째가 독립협회, 그 다음에는 신민회요, 그 다음에 신간회였었다. 독립협회는 서재필 박사가 이끌었고 신민회는 도산 선생이 일으켜서 남강 선생이 물려받았다. 남강 선생은 도산 선생이 해외로 망명하고 나서 국내의 유일한 책임자가 되었다. 대성학교와 오산학교가 그 정신을 만들어내는 도장 역할을 맡아서 하게 되었다. 남강 선생은 옥중에서 벌써 51세의 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었다. 저녁 노을이 제석산 위에 붉게 물들고 있었다. 천주선과 제석산 사이에 있는 돈이생이 고개로 올라가는 길은 먼 바다를 말하는 긴 꼬리 깃발처럼 바라보이고 먼 고을 논뜰에는 까마귀 떼가 가랑잎같이 날아다녔다. 나라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시는 분, 그게 아무리 고생되는 일이라도 헌신하는 정신, 그게 얼마나 귀하단 말인가. 기철은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차차 운동장에 어둠이 쌓이기 시작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숙사로 되돌아왔다. 기철은 남강이 옥중에 들어간 후에 입학해서 만 1년 동안 오산에서 공부를 했다. 그동안에 이광수 선생을 마음으로 의지하다가 그가 가고 나서는 조만식 선생을 의지하면서 점차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학생으로 자라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챕터 3. 남강 이승훈 선생의 교훈. 1915년 2월 기철이 오산학교 3학년 때에 남강 선생은 형기를 마치고 용동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형무소에 갇혀 있는 동안에 신약 성서를 100번이나 읽고 신앙의 맹장이 되었다. 추록 후 그는 장로로 피택되었다. 감옥에 가기 직전에 신민회의 국내 책임자로 마동산에다 자기 회사를 세워서 민족산업의 독립을 일으키자는 깃발을 세우고 운수회사와 석유 판매 등 여러 가지 사업에 손을 뻗치려고 했지만 일본의 동양척식회사와 일본의 재벌에게 눌리고 말았다. 겸이포에는 미쓰부시의 제철소가 설립되고 평양에는 오노다 시멘트 회사와 제당 회사가 설립되는 세월이었다. 평북에도 미국인들이 와서 금광을 경영하고 있었다. 1921년경에는 벌써 평양의 상공회의소 평의원을 뽑는데 일본인이 20인이고 한국인은 10명밖에 되지 않고 회장에는 일본인 후쿠시마 소호헤이가 당선되는 형편이었다. 감옥에서 나오자 남강 선생은 평양신학교에 입학했다. 이 무렵에는 매일같이 관부 연락선을 타고 일본인들이 물밀듯 몰려나왔다. 아이들을 업고 안고 보따리를 지고 이고 전국 각지 방방곡곡에 자리를 잡았다. 구 한국시대에 역에 소속된 땅은 모조리 일본 사람의 소유가 되었다. 일본인은 금세 부자가 되고 한국 사람은 거짓대가 되어 만주로 떠나야만 되었다. 한국 사람의 공업은 여지없이 파멸되고 말았다. 기철은 이해 3월에 학습을 섰다. 그리고 수석으로 4학년에 진급했다. 기숙사 안에서는 누가 시작했는지도 모르게 성 프란시스의 기도문을 벽에 붙여놓고는 아침 저녁으로 외우는 것이 유행하고 있었다. 오 주여, 나로 하여금 당신의 도구로 삼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범죄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쟁이 있는 곳에 화해를,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회의가 자욱한 데 믿음을, 절망이 덮인 곳에 소망을, 어두운 곳에는 당신의 빛을, 서름이 쌓인 곳에 기쁨을 전하는 사신이 되게 하소서. 남강 선생은 조회 시간에 나가서 설교도 하고 학생들과 함께 기도를 올리기도 했다. 바르고 덕스럽고 힘찬 인격을 만들어서 쓰러져가는 나라의 한쪽 모퉁이를 떠받들고자 하는 남강 선생은 감옥에서 나와 얼마 동안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되자 곧 허전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런데 3학년에서 수석으로 4학년에 진급한 주기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어떻게 그를 이 학교 교사로 붙들 수 있을까 궁리하고 있었다. 그래서 제일 신임하는 조만식 선생에게 기철에 대해서 의논했다. 신앙이 어떠합니까? 남강 선생은 조만식 선생을 보고 제일 먼저 기철의 신앙을 물어봤다. 신앙이 제일 좋은 편입니다. 지난 겨울방학에도 나하고 전도를 다닌 일이 있습니다. 학과 성적은 어떠합니까? 아, 그렇지. 학과 성적은 수석이니까 물어볼 것도 없지. 품행은요? 신앙이 좋으니까 말할 것도 없죠. 굳이 흠을 잡자면 몸이 허약한 편이지만 체조나 조련 시간을 빼어먹을 정도는 아닙니다. 고당 선생과 남강 선생은 그러한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기철에 대해서 유의하게 되었다. 학생들은 신앙심에 불이 붙으니까 토마스와 캠피스가 지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도 어디서 구해다 읽은 모양이었다. 그러나 학생들 간에 토마스와 캠피스의 열의는 성 프란시스에 대한 열의만큼은 불이 붙지 못했다. 제6회 졸업생은 황봉기, 백인재, 백봉재, 박유승, 이기순, 노문희 등이었다. 남강은 졸업생들을 자기 집에 불러다가 졸업 후에 되도록 농촌에 들어가서 교육사업에 종사해달라고 부탁했다. 졸업반이 된 기철의 반은 6회 졸업생이 전부 6명밖에 안 되는 데 비하면 생도수는 훨씬 많아졌다. 모두 전문대학에 들어가서 크게 이 나라에 이바지할 꿈을 갖고 있었다. 1회 졸업생 김도태는 일본에 가서 와세다 대학 사학과에서 공부하다가 중퇴했다. 집에 돌아와 모교인 오산학교에 와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었다. 3회 졸업생 서추는 동경제대 경제과를 졸업하고 모교에 와서 교편을 잡는다. 그는 나중 국내에서 유명한 경제학자가 되었다. 김여재는 제2회 졸업생으로 도산 선생과 함께 홍사단의 발기인이 되었다. 남강은 학생들에게 늘 훈시를 했다. 밝고 덕스럽고 힘 있는 사람이 되기 전에는 모든 일이 헛된 수고가 될 것이다. 10년 앓은 병에 10년 묵은 쑥이 약이 된다고 하거니와 그 쑥이 현재 없으면 이제부터라도 길러서 묵혀야 할 것이다. 나는 우리 학교 졸업생들이 방방곡곡에 흩어져 백성 속에 들어가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의 힘을 길러 민족 광복에 참된 기틀을 마련하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이러한 얘기를 할 때 학생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분의 얘기를 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었다. 남강 선생은 무관학교 사건과 백오인 사건으로 옥살이를 하다 바로 몇 개월 전에 감옥에서 나와서 활동하기 시작하고 곧 경희제 건물 뒤에다가 신식 건물을 지었다. 이 건물의 건축 공사를 할 때에도 이승훈 선생과 조만식 선생과 학생들은 제목을 운반하는 일부터 함께 노동을 했다. 이때 조만식 선생은 교장으로 여러 해 근무를 하고 있었다. 1915년부터 1919년까지가 이 오산학교 교육의 황금 시대라 할 수 있었다. 신앙의 불이 이글이글 붙어서 나온 남강 선생과 교육자로 원숙해지면서 더욱더 지성스러운 고당 선생이 일월같이 군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철은 이 두 분의 넘치는 자애와 사랑과 촉망을 받으면서 졸업반에서 열심히 공부했다. 어려서 장기와 바둑의 천재였던 기철은 수학에도 뛰어난 성적을 나타내어 수학 박사란 별호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늘 몸이 약해서 약을 다려 먹으면서 지냈다. 남강 선생이나 고당 선생 두 분은 모두가 민족의 경제적 부흥을 늘 염두에 두고 학생들에게도 농과나 토목과 같은 기술 계통으로 나가도록 장려를 했다. 그래서 결국 남강 선생이나 고당 선생 두 분은 교육자로서도 밀립대학의 중심 인물이 되고 운동 때에도 큰 역할을 했지만 어디까지나 사업가로서 머물게 된 것은 그의 자라난 환경의 소치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업을 통해서 나타낸 정신이 불멸의 빛을 나타내었다. 그러한 면에서 예수의 정신에 접근했다. 그의 시체를 이과의 표본으로 제공하겠다고 유언한 사실도 그러한 정신의 나타남이었다.
기철은 자기가 할 일을 생각해 봤다. 민족이 올바른 정신으로 돌아와서 경제적으로 부강해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어느 겨울날이었다. 남강 선생은 학교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그대로 민족사회를 미화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겨울이라 변소에 가보니 학생들의 오물이 얼어 올라와서 학생들이 대변을 보기에 불편하게 되어 있었다. 남강 선생은 서슴지 않고 자기 손수 도끼를 들고 와서 그것을 찍어 넘어뜨리고 있었다. 이것을 발견한 학생이 얼른 뛰어나와 도끼를 빼앗고 나오게 했다. 조형균 장로가 뒤따라 나와 선생님, 좋은 것 잡수십니다 하면서 웃으니까 뭐든지 먹으면 좋지 하고 대답했다는 그 열심을 기철은 생각하고 있었다. 확실히 이 오산에는 낡은 한국에 없는 새빛이 있다고 생각했다. 새 백성이 될 정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1915년 11월 7일에 기철은 세례를 받았다. 제자의 발이라도 서슴지 않고 씻겨주는 예수님의 앞에 제자들도 어린아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학생들의 똥이라고 치워주려는 남강 선생의 커다란 사랑 앞에 200여 명의 건아들도 모두 어린아이가 되고 말았다. 열심히 산 생명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철은 눈으로 봤다. 기철은 오산학교가 발전하는 그 비밀을 깨닫는 것 같이 생각했다. 소금으로만 양치질을 하고 팥빈으로 세수를 하는 평생에 국산밖에 모르는 철저한 민족주의의 화신 조만식 선생을 통해서 기철은 우리 한국에 나타난 모세를 접촉하는 것만 같았다. 근로정신인 동시에 또 민족정신이었다. 그게 민족의 독립정신의 피가 되는 것이었다. 그해 겨울에 기철은 또 조만식 선생을 모시고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할 귀중한 시간을 갖게 되었다. 기철이 사회자가 되어 고당 선생을 소개하기도 하고 고당 선생이 기철을 출중한 청년, 촉망되는 천재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럴 때면 기철은 무척 송구스러움을 느끼기도 했다. 기철은 이 기간이 무한히 길기를 원했다. 또 사랑하고 존경하는 고당 선생께 흉이라도 잡힐까 조심스럽게 행동을 했다. 기철은 이 기간에 신기독이란 말과 참 경건의 의미를 다소간 깨달은 것 같이 생각했다. 경건한 행복의 맛을 본 것 같았다. 챕터 4.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1915년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기철은 남강 선생 댁에 가서 남강 선생을 모시고 얘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이 무렵 기철은 벌써 불과 같이 뜨겁고 칼과 같이 예리한 그 세치도 안 되는 혓바닥으로 남의 가슴을 찌르고 태울 만한 웅변가가 되어 있었다. 꿈과 이상으로만 줄다름질 치는 소설을 쓰는 이광수 선생에게 배웠던 1년도 물론 그에게 무엇인가를 남겼지만 사업가이며 교육가로서 사업과 실천을 통해서 높고 깨끗한 정신을 연극과 같이 보여주는 남강 선생이나 고당 선생을 통해서 기철의 변론은 더욱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다. 개통학교 때부터의 변론의 명수는 벌써 국내적인 존재로 자라날 기틀을 보여주고 있었다. 기철은 너무나 편안하니까 무섭다는 생각을 늘 하다가 또 한 번 더 절실하게 그런 생각을 되풀이하면서 불안에 사로잡히기도 하는 것이었다. 졸업반 시험을 볼 때부터 기철은 이제 포근히 정이 들고 은혜를 태산같이 입은 오산을 떠나가나 보다 생각하니 섭섭했다. 3학년에는 김항복이 있고 1학년에는 한경직이 있었다. 남강 선생은 벌써 52세의 초로의 나이였다. 독립협회가 수구파에게 패배한 원인이 너무 일을 서둘렀기 때문이란 말은 남강 선생이 학생들에게 언제나 두고두고 하는 말이었다. 그리고 그때의 적은 동족인 수구파 속에서 나타난 일진회가 나라를 팔았다는 사실과 현재 신민회가 싸워야 할 적은 일본 총독부와 거기 아부하는 친일파니 그때보다 훨씬 더 힘든 상대와 대결하는 전쟁이다. 하지만 우리는 살기 위해서 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하나님이 도울 것이란 얘기를 졸업생을 앞에다 두고 열심히 얘기하는 것이었다.
기철은 자기 자신이 양과 같이 약하고 아무 힘이 없다고 생각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 같은 건 창의 일속이란 것을 알고 있었다. 또 그는 남강 선생의 말을 생각하다가 저쪽 제석산 너머 서해 바다가 있다는 것을 생각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고향 웅천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웅천도 남쪽에 소서 행장이 지었다는 외성이 있는 남산이 바다를 가리고 솟아 있었지만 여기도 제석산이 바다를 시야에서 차단하고 있는 것이었다. 옛날에는 바로 이 학교 근처까지 바다의 조수가 밀고 들어왔다고 했다. 저 이름 높은 우물이 있는 곳에는 바다에서 들어온 배를 메었다는 몇백 년이 되었는지 헤아릴 수도 없는 고목이 된 들매나무가 서 있었다. 상전이 벽해가 되고 벽해가 상전이 된 산이라고도 할 수 있었다. 더 공부를 해야만 하겠다고 생각했다. 비록 배우지 않을 수는 있지만 배우기를 시작했으면 능치 못하고는 덮어두지를 않는다. 한번 알겠다면 기어이 알고야 만다. 생각 안 하면 모르지만 생각한다면 반드시 무엇인가 깨닫고야 말며 판단을 안 하면 모르지만 판단을 시작하면 기어이 분명하게 판단하도록 하며 행하는 것도 끝끝내 득실히 행하고야 만다. 딴 사람이 한 번 해서 잘한다면 나는 100번을 하고 딴 사람이 10번 해서 잘하면 나는 1000번을 해서 잘하도록 익히리라. 어릴 때 읽은 중용에 있는 말이 생각났다. 열심. 그렇다, 열심. 그것이 불씨라고 생각했다. 졸업이 가까워지니까 졸업반 학생들 19명에게 남강 선생의 댁에서 기별이 왔다. 예년대로 남강 선생이 베푸는 졸업잔치였다. 이번 7회 졸업생들 가운데는 남강 선생의 둘째 아들 이태코도 있었다. 그러나 마치 모두가 남강 선생의 아들이나 된 것만 같았다. 남강 선생의 집은 학교에서 7분이나 8분 동안 걸어가면 갈 수 있는 용동에 살고 있었다. 이 용동은 남강 선생이 국내 제1의 무역상이 된 후에 여주 이씨네들의 문중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백씨와 가까운 친척들을 모아서 만든 마을이었다. 용동 주변에는 5산이 에워싸고 있었다. 기철은 졸업반 동료들과 같이 남강 선생이 베푸는 졸업잔치에 가면서 이태코를 유심히 보기도 하고 자기 사촌 주기용을 유심히 보기도 했다. 박동진, 김주황이 남다른 힘을 가진 청년같이 보이기도 했다. 장가를 간 학생도 있었다. 기철은 자기 주변에 18사람이 자기를 부러워하는 따가운 시선을 느끼는 것이었다.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진급할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계속 수석을 유지했고 모든 점에서 모범되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기철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기에게 집중되는 것이 무슨 지시라도 기다리는 심정들을 대하게 되는 것 같아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에게 의지해야만 되겠다고 느끼고 고독을 느끼기도 하고 그 고독한 회색의 땅이 그대로 하나님의 은총의 대문이 열리는 비옥한 땅이 되기도 하는 것이었다. 여러 가지 생각들에 잠긴 채 졸업생 일행은 어느덧 길은 파도와 같이 2개의 고개로 기복이 되어 있는 곳까지 왔다. 국내 제1의 무역상 남강 선생의 집은 규모가 대단히 컸다. 사랑에 자리 잡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녁 식사가 나오고 준비가 끝나자 남강 선생이 기도를 했다. 음식은 모두가 남강 선생의 정신이 그대로 나타나서 합리적이고 영양 본위로 세련된 것이었다. 남강 선생은 자기가 처음에 오산을 세울 때는 졸업생이 금시라도 쏟아져 나가서 그게 그대로 팔도를 호령할 인재들이 되어주기를 기다렸지만 졸업생은 아직도 어린애였다. 그러나 더욱 학업을 계속해서 대학 과정을 밟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졸업생들을 내어보내면서 알게 되었다. 일모도원격이었다. 모두 귀여운 얼굴들이었다. 학생들과 남강 선생의 긴 수염과 인자한 얼굴을 쳐다봤다. 젊은 구한국의 참봉의 얼굴에도 기쁨을 참지 못하는 것이 역력히 나타나 있었다. 남강 선생의 그러한 노골적인 그 야인다운 기품을 뜨겁게 느낄 때에 기철의 가슴도 뭉클해지는 것이었다.
이해에 폴란드에서도 독립을 선언했다. 남강도 오산학교의 교가를 같이 불렀다. 또 졸업생과 함께 두둥실 춤도 추었다. 53세의 노청년이나 20대의 청년이나 모두가 같은 나라의 주초가 되고 대들보가 될 결심을 다짐하고 있었다. 오산 경가로부터 운동가를 부르다 지친 학생들은 무겁고 감격적인 남강 선생의 심사를 알기라도 하듯이 청년 하구회가를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기철은 가을 하늘에 단 한 개 남아있는 나무 잎새같이 막막한 것을 느끼고 있었다. 이제부터 어떻게 가야 하나 망망대해에 나가는 이력 편주가 된 자기 자신을 느끼기도 했다. 기철은 가만히 박박 머리를 깎은 고당 선생의 머리를 쳐다봤다. 고당 선생은 그때 34세가 되어 있었다. 아직도 청년이었다. 무실 역행 등불 밟고 깃발 날리는 곳에 우리들의 나갈 길이 숫돌 같도다. 영화로운 우리 역사 복스러운 국토를 빛이 나게 할 양으로 힘을 합쳤네. 용장하던 조상의 피 우리 속에 흐르니 아무러한 일이라도 겁이 없도다. 지성으로 이루려고 노력하는 정신을 자강 충실 근면 절제 용감이로세. 남강 선생을 남강 선생 되게 한 것이 도산 선생이었다고 한다. 더 깊이 원인을 따진다면 하나님이라 해야 되겠지만 말이다. 기철은 뭔지도 모르게 자기의 어깨 위에 무겁게 짓눌려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망해가는 민족의 시체 같기도 했다. 아틀라스는 우주를 메었다고 하지 않는가. 나는 우리나라를 메어야 한다. 주기용은 신앙면에서 기철이보다 많이 떨어지고 학과에 있어서는 백중했다. 그래서 종형제간에서 수석을 다투는 사이가 되었다. 그러나 기철이 언제나 조금씩 나은 편이었다. 참 잘했어, 기철이. 언제나 그 정신으로 힘써야 해. 네. 기철은 남강 선생의 굵고 따뜻한 손을 잡고 눈시울이 뜨거워오는 것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기철은 학교를 졸업하고 차차 봄단장으로 변모되어가는 여선의 풍경을 거의 하루 진종일 차창 밖으로 내다보면서 고향으로 돌아왔다. 얼마 동안 기철은 자기의 참 아버지는 오산에 있는데 웅천에 여행이라도 온 것 같이 생각이 될 정도였다. 오산 학교가 점점 멀어지면서 기철은 자기가 이 고장 이 땅에 던져진 한 알의 밀알인데 그게 그 흙 속에서 죽고 썩어 거기서 새싹이 나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곧 연희전문학교 상과에 입학하게 되고 사촌 기용은 일본 동경으로 건너가서 관립 동경고등사범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연희전문은 감리교계통 선교회에서 세운 학교였다. 그러니 학생들의 기풍은 오산과 많이 다르다고 생각했다. 평안도 산골서 서울로 이사를 온 셈이 된 기철의 눈에는 서울이 큰 도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김도태 선생에게 배운 국사적 지식이 하나씩 생각났다. 덕수궁 대학문 앞에서 찔려 죽은 김홍집, 일본인의 흉악한 수중에 들어가서 돌아가시게 된 민중전, 모두가 원통하고 억울한 사실들이었다. 서울은 인구가 24만인가 된다는 것이었다. 서울은 도처에 일본인이 활개치면서 그 그늘에 우리 동포는 찍소리도 못하고 눌려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한 꼴이 몹시 보기가 싫었든지 기철은 눈이 아프기 시작했다. 어릴 때부터 눈병으로 늘 눈이 아팠다. 그의 아버지가 눈병이 있었는데 전염이 된 것인지도 모른다. 안약을 넣어도 소용이 없었다. 칠판에 글이 보이지 않았다. 노트를 정리하기도 어려웠다. 그때 웅천집으로부터 재산 상속 문제로 불화가 있다는 편지를 받았고 눈도 아픈 터라 학업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 후 상속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을 보고 눈도 나았지만 기철은 몹시 비관된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그래서 교회라도 더 열심히 나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세월을 보낼 심산이었다. 기철은 고독의 공간을 메꾸기 위하여 적극적인 선행책으로
웅천교회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새벽 기도나 청년 집회에도 부지런히 나가서 봉사를 하였다. 그래서 그 해에 집사 피택도 받게 되었다. 이젠 연희전문학교나 오산학교도 차츰차츰 먼 곳으로 작게 나타나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철은 충실한 민족주의자요. 그 교가에서 노래한 것처럼 오산의 거나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그때의 김해교회에 이기선이란 분이 있었다. 이기선 목사는 평북 사람인데 울산교회에 있다가 1915년경에 김해교회로 온 분이었다. 김해교회와 웅천교회를 맡아 목회를 하는 분인데 엄격한 보수신앙을 가진 신령한 어른이었다. 시리와 절망에 쌓여있던 기철의 가물거리는 생명의 불을 좀 더 밝게 돋구어 놓게 했다. 기철이 김해에 가기도 하고 저쪽에서 일부러 찾아오기까지 하였다. 기철은 교남학교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신간회의 간부 오상근을 따라다니며 청년운동에 힘을 썼다. 그때 전국 각지에는 청년단체가 다 결성이 되어서 표면으로는 일본 정치에 협력하는 채 하면서 일단 유사시에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어 던질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이럴 때 늘 남강 선생의 훈시가 귀 가까이 종소리같이 쾅쾅 울리는 것이었다. 웅천장에는 일본 상품이 많이 들어와서 날개가 돋친 듯 팔리고 있었다. 기철은 세상이 하루하루 변해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김충남의 순교자 주기철 목사 생애 2장 오산학교 시대